안녕하세요, 한사원입니다. 개발자분들 중에서 좀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쓴 코드가 퀄리티가 낮으면 어떡하는가, 그리고 내가 너무 못 쓰는 거 아닌가,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이제 좋은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코드를 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특별한 게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좋은 회사라고 해서 많은 차이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많은 차이가 나오진 않은데 굉장히 코드가 단단합니다. 단단하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아시겠지만 좋은 회사일수록 수정할 만한 부분이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수정을 하면은 수정을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가 낫네 싶은 상황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코드를 평가해서 결론을 지은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다듬어진 코드예요. 마치 돌로 비유하면은 깎고 해가지고 이제 아주 예쁜 쉐입이 된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뭔가를 더 더하거나 뺀다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뭐 나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좋은 회사에 가서 개발자들이 배울 수 있는 거는 그 회사의 개발 문화나 아니면 코드 패턴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은 코드 패턴에 대한 거는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 지금 여러분이 속한 회사가 좀 그레이드가 낮은 회사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인터넷에서 좋은 소스 코드 패턴을 무궁무진하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NPM이 있지 않습니까? NPM을 보시면 됩니다. NPM. 개발자들이 NPM을 진짜 안 봐요. 본인들이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랑 모듈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 몰라요. 그냥 도큐먼트만 봐요. 도큐먼트만 보기 때문에 실력이 그렇게 일취월장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개발자분들은 다 아시는 몇 가지 모듈을 얘기해 봅시다. 뭐 엑시오스 같은 게 있겠죠. 엑시오스나 예전에 이제 jQuery 많이 하셨던 분들은 뭐 치얼.io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쓰였던 이제 날짜 컨버팅하는 모멘트 같은 모듈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실력 있는 개발자는 뭘 하냐? 그 모듈들의 코드 패턴을 쭉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개발자분들이면 한번 그 코드를 켜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빠르게 해독이 가능한가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이 인사이트가 확 열릴 겁니다. 모멘트, 뭐 엑시오스, 뭐 치얼.io 이런 거는 최소한 수년 동안 수백만 명이 보고 사용하고 했던 그런 모듈인데, 거기에 기여된 그러니까 수많은 개발자들의 집대성한 모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코드에 소스 코드를 보지 않고 그냥 회사에서 만든 소스 코드만 관심이 있다는 거는 좀 너무 초급적인 마인드예요. 초보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초보적인 마인드는 주니어 때나 할 만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니어를 넘은 시점에서는 뭐 특정 회사, 내가 일하는 회사의 코드 패턴이 좀 안 좋다, 더 나은 패턴이 없을까, 이런 궁금증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을 뭐 드라마틱하게 막 바꾸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회사든 비슷해요. 그렇고요. 그리고 모듈을 보는 것은 또 좋은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도큐먼트 중에서도 사람들이 안 보는 도큐먼트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프로토콜 문서를 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면은 뭐 HTML에 스펙이 담겨 있는, 아니면은 브라우저에 스펙이 담겨 있는 문서,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은 브라우저에서 신형 업데이트가 된 걸 팔로우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크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에서는 업데이트가 있으면은 영상을 또 만들어줘요. 뭐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고, 또 신형 CSS 문법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예제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그런 테크 문화를 만드는 회사에서 리드하고 싶은 개발자라면은 그런 최신 문법들과 최신 툴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 열려 있다는 게 단편적으로 거기서 만든 기술들은 마치 낙수효과처럼 빠르면 1, 2년 안에 다 업계 최상위권 기업들이 도입을 해요. 거기서 나온 기술들은요. 리액트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리액트 17 버전 때인가 이제 서스펜드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정확한 버전이 저 예전에 다 기억했는데 저 요즘 좀 헷갈리네요. 서스펜드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생긴 이유가 엄청 찾아보면 또 많습니다. 근데 서스펜스를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떤 데이터의 그 펜딩 스테이트나 로딩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처리해주는 그런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안 썼습니다. 안 썼어요. 그냥 대부분의 처리를 유즈 이펙트나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API 통신이나 로딩 스테이트에 대해서 따로 컴포넌트를 조건부 렌더링으로 건다든지 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컨벤션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스펜스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에러 바운더리나 아니면 폴백 해가지고 붙이는 어떤 로딩 컴포넌트나 근데 거기에 추가로 이제 리액트 쿼리 같은 게 또 붙고 근데 그걸 써보면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상당히 편리하고 그리고 몇몇 상황에서는 특정한 성능상의 장점이 있어요. 그 성능상의 장점은 어디서 알 수 있냐? 첫 번째는 해당 릴리즈 노트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릴리즈 노트에 이게 왜 추가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를 알고서 이런 기술들을 도입을 하면은 처음에는 좀 불필요해 보이고 시간 낭비 같아 보입니다. 왜냐면 눈으로 보이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걸 왜 쓰는지 써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써본 사람들은 알고 그리고 더 신형 문법이 과거의 문법들을 점점 밀어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코드가 싹 물갈이가 되는 겁니다. 옛날로 한번 좀 더 비교를 해볼게요. 옛날에는 이제 CSS만 썼었죠. CSS. 근데 CSS의 문법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제 표현 방식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제 SASS, SCSS, 스타일러스트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을 더 쉽게 하고 그리고 개발자가 보기 더 좋게 하고 쓰기 쉽게 보기 쉽게 지금은 그 누구도 CSS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귀찮아서 안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사스 로더 같은 거 설치하기 싫고서 그냥 작은 프로젝트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던지 아니면은 라이브러리 스타일 적용된 라이브러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굳이 커스텀 CSS를 넣을 때 쓸 필요가 없다 하는 경우가 아니면 안 씁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서 그냥 사스를 안 쓰고 CSS로 굳이 코딩을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재밌는 거는 제가 지금 말한 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게 어디서 차이가 나오냐? 대기업에서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는 좀 시대 뒤떨어진 사람인 거죠. 뒤떨어진 개발자인 거고 올드한 회사들 좀 추세를 못 따라잡고 있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회사들에서는 그게 컨벤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회사를 뛰어넘어서 더 좋은 환경으로 이직을 하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스킬들을 배우고 싶다면은 사실 거기에 원하는 인재가 되면 돼요. 그 원하는 인재가 순수하게
개발 실력과 아니 뭐 알고리즘을 얼마나 빨리 짤 수 있느냐 같은 펀더멘탈 부분도 있겠지만은 개발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알고리즘은 과거에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좀 많이 덜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게 좀 명백한 사실인 것 같고 되게 소수의 인원들한테만 그게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어찌 보면 개발의 기본기나 개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지능 척도의 기준이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면으로 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에 대한 얼만큼 열망이 있고 내가 열려있느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보들을 얼마나 많이 습득하고 있고 내가 계속 거기에 오픈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순수하게 개발만 하지 개발 씬에 대해서는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드한 게 계속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나와도 그걸 수용하는데 점점 느려져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개발은 덜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뭐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습득하기는 어려워지고 또 프로덕션 레벨까지 만들려면은 아무래도 뭐 지금 딱 만들어진 그런 다큐멘트나 뭐 커뮤니티 컨텐츠가 많지 않은 모듈을 쓰는 건 어렵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시니어가 아닌 레벨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그런 관심을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유튜브에 그런 컨텐츠가 많고 되게 좋은 형태로 보기 쉽게 알기 쉽게 그리고 좀 꼰대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지 자신만의 무기가 생기는 건데 MDN 문서 이런 거를 잘 안 봅니다.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잘 안 봐요. 그래서 기본 스택이나 예를 들면 HTML의 기본적인 그 디폴트 스타일 어트리뷰트나 HTML 태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디폴트 어트리뷰트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요. 그런 주니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찍어 나온 공장 같은 거죠. 알고리즘을 써도 정작 프론트엔드에서 HTML로 만들어야 되는데 더 쉬운 레벨이라 할 수 있는 퍼블리싱을 못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걸 쓰는 겁니다. 뭐 스팬을 강제적으로 div처럼 쓰거나 div를 스팬처럼 쓰거나 라벨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고 리스트를 쓸 때랑 테이블을 쓸 때랑 그리드를 쓸 때랑 다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지식들은 없고 그냥 리액트로 빨리 만드는 어떤 SPA 빨리 만드는 그런 것만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을 익히면서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는 도구에 대한 분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PM 체크해서 그런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다 보면은 이 웹 개발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마주하실 거는 아마 이런 것들 마주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코드를 봤는데 100% 이해가 안 될 겁니다. 1%도 아니라 그냥 100% 내가 코드를 봐도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너무나도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수준까지 간 모듈들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버전 형태를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S5를 지원할 때와 ES5보다 언더 레벨일 때를 분리해가지고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약간 올드한 스타일의 자바스크립트 코드 패턴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울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꼭 큰 기업에 가서 뭐 환상이 거기서 가르쳐주고 그런 거는 착각입니다. 착각이고 배울 수 있는 통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찾는 사람이 임자입니다.